재혼을 하면서 망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너는 상속인이 아니지 않냐, 유전자 검사하면은 바로 아빠 자식 아닌 거 나오지 않냐, 그러면은 너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알쓸 상속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인 중에 신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상속인 지위에 해당되는 분쟁에서 저희가 승소했던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건이었고 또 재혼 가정이었어요. 재혼 가정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친자도 있고 친자가 아닌 자녀도 있었던 사건인데, 아버님의 친자였던 장남이 상속을 주도를 하면서 저희 의뢰인이 친자가 아닌 경우였는데, 친자가 아닌데 호적에 올라와 있으니까 너는 상속인이 아니지 않냐, 너는 상속에서 빠져라 라고 하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친자가 아님에도 돌아가신 망인의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의뢰인의 친모에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우리 의뢰인을 출산을 하였는데, 가정폭력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을 출생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돌아가신 망인을 만나면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 의뢰인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재혼을 하면서 망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친부가 지금의 망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망인도 돌아가신 배우자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또 자녀들이 있어서 완벽한 재혼 가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은 좀 먼저 사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망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친자였던 일부 자녀들이 너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는 와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지 않냐, 너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유전자 검사하면은 바로 아빠 자식 아닌 거 나오지 않냐, 그러면은 너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 했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꼭 방어해야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진행했던 법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바로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 아기가 허약하게 태어나서 죽을 것 같아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딸이 많아가지고 다른 집에 양녀로 보내서 그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출생신고를 꼭 친부모가 아니어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도 사실 전 남편이 친부잖아요. 꼭 반드시 친자여야지만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쟁점이 나오는데,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자녀로 올라가 있으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쟁점입니다. 장남 쪽에서는 DNA 검사를 했을 때 친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소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판례 법리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사실 지금은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친부가 아니지만 친양자 입양을 통해서 결국에는 친생자 관계와 같은 효력을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 제도가 없었던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친양자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출생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친자다라고. 이게 사실관계에 따지면은 적법한 출생신고는 아니지만 친양자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한 걸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입양의 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양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끊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어서, 이 사례가 딱 그런 그 법원의 입장과 맞는 사례였거든요.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부양하고 자녀로서 살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했고, 그 결혼식에도 아버님 참석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이제 입양의 효력이 발생이 되었다,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을 해줄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상소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 장남이 청구한 소송의 판결 결과는 각하가 나와요. 기각도 아니고 이제 각하로 나온 이유는 아예 이 소의 그 이익이 없고 이제 적법한 소가 아니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소송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아버님의 재산까지 상속분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쟁점은 혈연 관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법적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냐 못하냐라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호적상의 문제 혹은 DNA 검사상의 문제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꼭 변호사 상담을 필요하신 경우에는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